안녕하세요. 곰진의 트레이딩입니다. 오늘은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가입 방법부터 입금, 선물 거래까지 전반적인 사용법을 가장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이낸스 가입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이낸스 앱을 설치하고 계정을 만든 다음 KYC 인증을 한 후에 OTP 설정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휴대폰을 켜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들어갑니다. 아이폰은 앱 스토어를 켜고 따라와 주시면 돼요. 아래쪽에 검색창 클릭, 바이낸스를 검색합니다. 이런 모양 로고를 찾아서 설치 버튼을 눌러주세요. 설치가 다 됐으면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숙련도를 물어보는 창이 나옵니다. 위에는 초보자, 아래는 숙련자라는 뜻이에요. 위에 거로 할 경우 바이낸스 라이트 모드로 실행되고 최대 레버리지가 5배로 제한됩니다. 아래 거로 할 경우 바이낸스 프로 모드로 실행되며 최대 레버리지가 125배까지 사용이 가능해요. 따라서 초보자든 숙련자든 가능하면 제약 없이 거래소를 이용하면 좋기 때문에 숙련자를 선택해서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래 숙련자를 클릭해 주세요. 가입 창이 나옵니다. 이메일 또는 휴대폰으로 가입을 진행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메일로 가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용하실 이메일을 입력한 다음 아래쪽에 약관 동의를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 아래쪽에 컨티뉴 클릭. 조금 전에 입력한 이메일 또는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6자리 숫자가 날아옵니다. 확인하고 적어줍니다. 이어서 비밀번호를 적습니다. 비밀번호는 8글자 이상, 숫자 하나 이상, 대문자 하나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다 적으셨으면 노란색 컨티뉴 버튼을 클릭하세요. 웰컴 메시지가 나옵니다. 아래쪽에 인바이터, 초대자가 있냐는 물음에 예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레퍼럴 아이디 칸에 영문 2, 숫자 6, 영문 N, 9693, V를 입력해 줍니다. 수수료 20% 할인과 추가 페이백을 받을 수 있는 코드입니다. 시중에 있는 코드 중에 가장 많은 혜택이 가능한 코드예요. 잘 사용하시기 바랄게요. 입력을 다 하셨으면 아래쪽에 넥스트 버튼 클릭. 가입 완료 후 로그인을 하면 본인 인증 창이 나옵니다. 이제부턴 KYC 본인 인증을 해볼게요. KYC 인증을 해야 바이낸스에서 입금, 매매, 출금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정은 신분증 인증, 얼굴 촬영, 주소 입력 이렇게 3가지입니다. 먼저 인증을 진행할 신분증을 고릅니다. 위에서부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거주허가증입니다. 맨 아래에 있는 거주허가증은 한국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외할게요. 나머지 3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해도 5분 안에 처리가 되니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편한 걸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아이디카드, 주민등록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컨티뉴 버튼 클릭. 사진을 제출할 방식을 선택합니다. 업로드 포토는 앨범에 찍어둔 신분증 사진을 올리는 거고요. 테이크 픽처는 지금 사진을 바로 찍어서 제출을 하는 겁니다. 둘 중에서는 테이크 픽처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로드 포토로 진행하다가 오류가 나면 그걸 해결하는데 최대 24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아래 테이크 픽처 선택하시고요. 노란색 컨티뉴 버튼 클릭해주세요. 촬영 권한은 앱 사용 중에만 허용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신분증을 잘 갖다 대고 초점을 맞춰서 잠시 기다립니다. 그럼 정면 촬영이 됐고 뒤집어 달라고 합니다. 신분증을 뒤집어서 또 잠시 기다립니다. 그러면 촬영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어서 얼굴 촬영을 할 건데요. 아래 주의사항 요약해 드리면요. 충분히 밝은 곳에서 화면도 최대한 밝게 해서 안경, 마스크, 모자 등을 쓰지 말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화면은 기록되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컨티뉴 버튼 클릭할게요. 육각형 모양 프레임에 얼굴을 맞춰댑니다. 눈 깜빡이기, 입 뻐끔거리기, 고개 끄덕이기 등 지시에 따라줍니다. 얼굴 촬영이 끝나면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하나씩 보시면서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해당 칸을 눌러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 입력하셨으면 컨티뉴 버튼 눌러주세요. 5분 정도 후에 바이낸스 앱 시작 화면에서
왼쪽 위에 메뉴 버튼을 눌러 들어갑니다. 초록색으로 Verified라고 적혀 있으면 KYC 인증이 모두 끝난 겁니다. 이어서 구글 OTP도 설정해서 출금도 가능한 계정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 모양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가운데 Security 보안 클릭, Authenticator 어플을 클릭합니다. 이게 구글 OTP를 뜻합니다. 노란색 Enable 버튼 클릭. 그러면 이메일로 인증번호 6자리 숫자가 날아옵니다. 그걸 확인해서 여기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 상태로 구글 OTP 앱을 설치하러 가보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켜고 따라와 주세요. 아이폰은 앱 스토어를 켜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구글 OTP 검색, 구글 OTP 로고를 확인하고 설치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열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아래쪽에 시작하기 버튼 클릭, 보안상 더 안전한 로그인하지 않고 사용을 클릭합니다. 가운데 코드 추가 버튼 클릭, 설정키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맨 위 코드명에 바이낸스라고 적어줍니다. 아래쪽에 내 키는 설정키를 뜻하는데요. 이 값을 알아보기 위해 바이낸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로 와서 16자리 설정키 옆에 카피 버튼 클릭, 다시 구글 OTP로 가보겠습니다. 내 키 부분에 조금 전에 복사해둔 설정키를 붙여넣기 합니다. 이제 아래쪽에 추가 버튼 클릭. 그러면 이렇게 OTP가 추가되고 1분마다 6자리 숫자가 바뀌어가면서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이낸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넥스트 버튼 클릭. OTP에서 생성되는 6자리 숫자를 입력합니다. 서밋 클릭. 그러면 이렇게 OTP가 등록된 날짜가 나오면서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바이낸스에서 입금, 매매, 출금까지 모두 하실 수 있는 계정이 다 준비가 된 겁니다. 잘 사용하시기 바랄게요. 이번에는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입금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비트는 출금지 연재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원화를 입금한 뒤 24시간이 지나야만 다른 거래소로의 출금이 가능합니다. 이 점 알아두시고 거래 진행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업비트 앱을 실행합니다. 우측 하단에 더보기 버튼 클릭. 화면 상단의 초록색으로 원화 입출금 가능이라고 표시된 부분 클릭. 입출금 계좌 등록과 투채널 인증 두 가지 항목 모두 완료된 상태여야만 바이낸스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분들은 각각을 클릭하여 안내 문구에 따라 인증 절차를 마쳐주세요. 이제 전송할 화폐인 테더를 구매해 보겠습니다. 업비트 메인 화면 상단의 돋보기 모양 클릭. 검색창에 테더 또는 USDT를 입력합니다. 테더 클릭. 참고로 테더는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달러의 가치를 추종하는 암호화폐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실제 달러 대신 많이 사용되고 달러처럼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인이기 때문에 가격이 완전히 고정되진 않고 시장 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1000테더 정도를 매수해 보겠습니다. 원하는 수량을 적고 매수 버튼 클릭. 매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매수한 테더를 바이낸스로 이체해 보겠습니다. 홈 화면에서 입출금 버튼 클릭. 테더 클릭. 가운데 출금 버튼 클릭. 출금 전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확인 클릭. 출금 방식은 일반 출금을 선택합니다. 일반 출금은 타 거래소의 전송, 바로 출금은 업비트 내 전송을 뜻합니다. 출금 네트워크 클릭. 출금 네트워크는 트론을 선택합니다. 현재 트론은 수수료가 무료이고 속도도 빠른 네트워크입니다. 확인 클릭. 수량을 적습니다. 저는 최대 버튼을 눌러 전액 이체해 보겠습니다. 아래 확인 버튼 클릭. 트론 네트워크가 맞는지 최종 확인하고
다시 한번 확인 버튼 클릭. 입금처를 클릭합니다. 거래소를 바이낸스로 선택합니다. 이어서 받는 사람 주소를 입력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 주소를 모르죠? 이 주소를 알아보기 위해 바이낸스로 이동하겠습니다. 바이낸스로 와서 홈 화면 하단에 에셋 버튼 클릭. 검색창에 USDT를 입력합니다. USDT 클릭. 아래쪽에 Add USDT 버튼 클릭. 온체인 디파짓을 클릭합니다. 네트워크는 TRX, 트론 TRC20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지갑 주소 옆에 있는 복사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다시 업비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받는 사람 주소에 복사해둔 지갑 주소를 붙여넣기 합니다. 확인 버튼 클릭.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사항에 동의를 클릭합니다. 자신의 계정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면 아래 확인 버튼 클릭. 피싱 방지 문구를 확인하고 아니오 버튼 클릭. 출금 신청 내용을 확인합니다. 네트워크, 주소 앞뒤 세 자리, 수량 등을 체크하고 투 채널 인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본인이 편한 방식을 선택하여 투 채널 인증을 진행합니다. 저는 카카오톡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카카오톡 클릭. 카카오톡 지갑으로부터 인증 요청 안내 메시지가 왔습니다. 서명하기 버튼 클릭. 필수 동의 항목을 체크하고 서명하기 버튼 클릭. 인증이 완료되고 업비트로 돌아오면 출금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약 5분 정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바이낸스 앱으로 와서 홈 화면 우측 하단에 에셋 버튼 클릭, 상단에 스팟 클릭. 만약 자산이 숨김 처리되어 있다면 눈 모양 아이콘을 눌러 자산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조금 전에 보낸 USDT 1000개가 정상적으로 입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낸스에서 선물 거래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낸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현물 거래 스팟은 국내 업비트나 빗썸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달리 선물 거래, 퓨처스는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내가 가진 자산보다 더 큰 규모의 거래를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바이낸스에서 USDT, 테더를 입금한 경우 해당 자산은 스팟, 현물 계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선물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 송금한 USDT를 현물 계정에서 선물 계정 퓨처스 월렛으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홈 화면 아래쪽에 에셋 클릭. 화면 상단의 스팟을 클릭하면 현재 현물 계정에 보유 중인 USDT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퍼 버튼 클릭. 전송 출처 부분에는 스팟, 전송 목적지 부분은 클릭하여 USDSM 퓨처스를 선택합니다. 코인은 USDT를 선택하고 아래 전송 수량을 입력해 줍니다. 저는 1000 USDT를 전송해 보겠습니다. 컨펌 트랜스퍼 클릭. 현물 지갑에서 선물 지갑으로 전송이 완료되었습니다. OK 클릭. 전송을 마친 후 상단 메뉴 퓨처스 탭으로 이동하면 1000 USDT가 선물 계정으로 잘 이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선물 거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래 퓨처스 클릭. 이 부분을 클릭하여 거래할 코인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24시간 변화로 정렬을 합니다. 내림차순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이 거래되는 인기 있는 종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BTC USDT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음 캔들 아이콘 클릭. 모어 버튼을 클릭하면 차트에 원하는 타임 프레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진 모드를 확인합니다.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티드 부분 클릭. 선물 거래에서는 교차 마진과 격리 마진 중 하나를 선택해 포지션을 설정하게 됩니다.
교차, 크로스는 선물 지갑에 있는 전체 자산을 담보로 사용하는 방식이며, 격리, 아이솔레이티드는 포지션 진입 시 설정한 일정 금액만 담보로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두 방식은 위험 관리 방식과 청산 가격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략에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선물 지갑에 1000USDT를 보유한 상태에서 100USDT를 담보로 10배 레버리지를 걸어 비트코인을 매수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비트코인의 가격은 약 94,500USDT입니다. 교차는 잔여 900USDT까지 모두 담보로 설정되기 때문에 포지션의 청산 가격은 약 3,600USDT로 매우 여유롭게 설정됩니다. 하지만 청산이 발생하면 포지션에 사용한 100USDT뿐 아니라 잔여 자산 전체가 모두 손실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즉, 교차는 청산 가격이 여유롭지만 전체 자산이 청산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격리는 담보금 100USDT를 제외한 900USDT는 청산 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청산 가격은 약 85,300USDT로 상대적으로 타이트하게 설정됩니다. 하지만 포지션이 청산되더라도 손실은 최초 담보금 100USDT에 한정되며 잔여금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격리는 리스크가 제한되는 대신 청산 가격이 더 가까워지는 구조라는 점을 이해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은 격리를 선호합니다. 실제 거래에서도 격리를 기준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레버리지를 설정합니다. 거래 화면에서 레버리지 표시된 부분을 클릭하면 원하는 배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높이면 높일수록 동일한 자금으로 더 큰 규모의 포지션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 비례해 청산 리스크도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레버리지를 1배로 설정한 경우에는 자산 가격이 100%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청산이 발생합니다. 반면 100배 레버리지로 거래할 경우 단 1%만 가격이 역방향으로 움직여도 즉시 청산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유의해 주세요. 레버리지는 최대 150배까지 설정할 수 있으나 초보자 혹은 중급 트레이더는 5배에서 20배 사이를 권장합니다. 다음은 거래 방식입니다. 여기를 클릭할게요. 주로 이용하는 거래 방식은 리미트와 마켓 두 가지가 있으며, 리미트는 지정한 가격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체결되는 방식이고, 마켓은 현재 시장가로 즉시 체결되는 방식입니다. 저는 시장가로 선택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포지션 크기는 게이지 바를 조정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로 설정하면 보유 자산의 25%만큼 포지션을 진입하는 것입니다. 가격 상승을 예상한다면 롱, 하락을 예상한다면 숏 버튼을 클릭하여 포지션을 엽니다. BTC를 기준으로 롱 포지션을 10배 레버리지, 시장가, 격리 마진으로 오픈해 보겠습니다. 포지션이 오픈되면 아래쪽 포지션 탭에서 현재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익률, 사용된 마진, 청산 가격이 표시됩니다. 차트 상단의 캔들 아이콘을 클릭하여 오더 디스플레이에서 이 세 가지를 설정하면 차트에 포지션 진입 지점과 수익률 등이 시각적으로 표시되어 더욱 편리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포지션을 종료해 보겠습니다. 포지션 탭에서 클로즈 버튼 클릭, 종료하고자 하는 수량을 선택하고 컨펌 클릭. 포지션이 종료되었습니다. 종료 후에는 오른쪽의 문서 아이콘을 클릭하여 오더 히스토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포지션 히스토리에서는 각 포지션의 수익과 거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바이낸스에서의 선물 거래 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모든 단계가 순서대로 잘 진행됐다면 이제 여러분도 직접 선물 거래를 실행할 준비가 되신 겁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